자신의 생명수로 지켜낸 커피 사랑. 지금 이 한 잔의 커피 향은 당신의 일상입니다. 아침을 깨우는 익숙한 향기, 점심에 짧은 휴식, 저녁에 여유로운 시간. 하지만 이 익숙한 향이 누군가의 목숨을 건 희생으로 피어난 기적의 결과라면 믿으시겠습니까? 18세기 생존과 욕망, 그리고 한 남자의 숭고한 집념이 교차했던 대서양 한가운데로 오늘 그 위대한 서사를 따라가 봅니다. 17세기 커피는 오스만 제국을 거쳐 베네치아의 항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런던을 거쳐 마침내 파리의 심장부로 퍼져나갔죠. 유럽인들은 이 검은 금에 열광했습니다. 귀족들은 은잔에 커피를 담아 마셨고 지식인들은 커피하우스에 모여 세상을 논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이 태동하던 그 공간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혁명의 연료였고 사상의 촉매였으며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프랑스 왕실은 커피를 국가적 사치품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황금 커피 세트로 손님들을 맞이했죠. 하지만 왕의 야망은 더 컸습니다. 국력 신장의 수단으로 카리브하의 식민지에 커피 재배를 꿈꿨습니다. 문제는 40년간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썩었고 묘목은 항해 중에 죽었으며 커피 농장의 꿈은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섰습니다. 해군 장교 가브리엘 마티오의 드클리오에 40이 넘은 나이, 그는 프랑스 해군에서 20년을 복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명예로운 퇴역을 앞둔 그에게 왕실의 커피 프로젝트는 마지막 기회이자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이 야망을 현실로 만들 단 한 사람이라 자처했습니다. 수개월간의 끈질긴 설득 끝에 그는 공익을 위해 자신의 명예를 걸고 파리 왕립 식물원에서 티피카 묘목 단 한 그루를 얻어냅니다. 키는 불과 1m, 잎은 연약하고 줄기는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드클리오의 눈에는 이 작은 식물이 거대하게 보였습니다. 유리상자 속 이 작은 생명체는 프랑스 제국의 미래이자 그의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유리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묘목의 흙에 마지막으로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1723년 봄, 그는 미지의 대서양을 향해 마르티니크행 범선에 올랐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약 6주. 그 긴 항해를 버틸 수 있을까? 묘목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항해는 이미 지옥이었습니다. 18세기의 대서양 횡단, 그것은 죽음과의 도박이었습니다. 좁고 습한 선실, 그곳은 쥐와 오물로 가득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천장은 낮아서 허리를 펼 수조차 없었고 밤이면 쥐들이 선원들의 발을 물어뜯었습니다. 선원들은 괴혈병으로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흘렀고 이빨이 빠지기 시작했으며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죠. 드클리오에는 매일 아침 동료들의 시신을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짧은 기도와 함께 그들의 꿈도 희망도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낡은 범선은 언제든 거친 파도에 침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폭풍이 선박을 덮쳤습니다. 하늘은 검게 변했고 파도는 산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천둥이 울렸고 번개가 마스트를 강타했습니다. 갑판 위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드클리오의 선실에 있던 유리상자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구르며 벽에 부딪혔고 유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드클리오에는 소리쳤습니다. 그는 몸을 날려 유리상자를 움켜쥐었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상자를 감쌌습니다. 파도가 선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바보를 봐. 나무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거는군. 우리도 죽을 판인데 식물 걱정이나 하고 있어.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지만 드클리오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묘목을 꼭 껴안고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폭풍은 이틀 밤낮을 계속되었고 겨우 잠잠해졌을 때 드클리오에는 유리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묘목은 살아있었습니다. 잎은 시들었지만 줄기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카리브해 인근에서는 해적선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깃발, 대포의 굉음, 칼을 든 해적들. 다행히 바람이 불어와 범선은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째 바람 한 점 없는 무풍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범선은 움직이지 않았고 선상의 온도는 치솟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가파는 불판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묘목의 잎은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갈색으로 변했고 줄기가 축 처졌습니다. 드클리오에는 절망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버텨서 이렇게 죽게 하다니. 하지만 이 모든 고난보다 더 치명적인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식수 부족, 물은 배급되었고 갈증은 모두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선장은 엄격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루에 단 한 잔, 그것도 썩은 물이다. 선원들은 하루에 단 한 잔의 물만 받았습니다. 그것마저도 오염되어 초록색 이끼가 떠다니는 물이었습니다. 드클리오의 입술은 갈라졌습니다.
혀는 부어올랐고 목구멍은 타들어갔습니다. 밤마다 그는 물을 꿈꾸었습니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꿈, 시원한 샘물을 마시는 꿈. 하지만 깨어나면 입안은 모래처럼 거칠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드클리오에는 자신에게 배급된 물을 받았습니다. 녹슨 컵 하나, 반쯤 채워진 탁한 물. 그는 컵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이 타올랐습니다. 당장 마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옆에 놓인 유리상자로 향했습니다. 묘목은 더 심하게 시들어 있었습니다. 흙은 완전히 말라 갈라져 있었고 잎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드클리오에는 믿을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컵을 들고 유리상자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절반을 묘목에 부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마른 흙이 물을 빨아들였습니다. 선원들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쳤군. 제 목숨도 아까운데. 하지만 드클리오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반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기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물을 이 식물과 나누었습니다. 매일 한 방울씩 내 생명과 이 작은 나무의 생명 둘 다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선택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나무만은 살려야 한다고. 자신의 생명과 묘목의 생명을 맞바꾼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매일 그는 자신의 배급된 물의 절반을 묘목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입술은 더 깊게 갈라졌고 피가 흘렀습니다. 목구멍은 타들어갔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무게는 급격히 줄었고 기력은 바닥났습니다. 동료 선원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나무 하나 때문에 죽으려 하십니까? 드클리오에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나무 하나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미래입니다. 인류의 미래입니다. 선원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묘목에서 새로운 잎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연약했지만 확실히 새 생명이었습니다. 드클리오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6주 후 마침내 범선은 마르티니크 섬에 도착했습니다. 드클리오에는 비틀거리며 상륙했습니다.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지만 그는 유리상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섬의 흙, 따뜻하고 비옥한 흙. 그는 무릎을 꿇고 직접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묘목을 유리상자에서 꺼내 흙 속에 심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낌없이. 드클리오의 헌신 덕분에 묘목은 마침내 뿌리를 내렸고 18개월 만에 풍부한 수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작은 나무는 자랐습니다. 가지가 뻗었고 꽃이 피었으며 열매를 맺었습니다. 드클리오에는 그 씨앗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섬 전역에 심었습니다. 이후 섬의 코코아 나무들이 질병으로 고사했을 때 커피는 유일한 경제적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르티니크의 이 티피카 품종은 1727년 브라질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남미 전체 커피벨트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자메이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드클리오에의 단 한 그루가 오늘날 전 세계 아라비카 커피 나무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마신 그 한 잔, 그 속에는 드클리오에의 한 방울이 녹아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전 세계 수십억 잔의 커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사람, 가브리엘 드클리오에의 헌신적인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자신의 생명수를 나누어 인류에게 선물한 한 남자. 다음번 커피를 마실 때 드클리오에의 한 방울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희생이 당신의 아침을 깨웁니다. 알고가 튜브에서 더 많은 잊혀진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